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와칭 수업이에요. 직장인을 위한 와칭 수업. 네, 김상훈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분이 다 아시겠지만 기자이시면서 언론인이시죠. 근데 이제 책을 워낙 많이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와칭 1, 2 쓰셨고, 또 학생들을 위한 와칭도 쓰셨고, 직장인들을 위한 와칭,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서적들도 많아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래서 더 매력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음, 와칭이라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경험이나 사물이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생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현실, 그런 현실도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와칭의 기본 원리예요. 어, 유명한 예가 있죠. 그 이야기가 있죠. 사과. 합격 사과.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뉴스에서 나왔을 때 엄청 유명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에 정말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한 농부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데 따기 전에 엄청난 태풍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사과가 막 우두둑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다 익은 이제 결실만 맺으면 되는 사과였는데 엄청난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 남지 않고 한 10% 정도만 남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빠졌죠. 시름이 빠지고.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보통 막 한탄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다 망했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 농사 다 망했다고. 응? 빚더미 안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그러지 않고요. 그 남아있는 10%의 사과가 있잖아요. 정말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를 뭐라고 해서 판매를 하냐면요. 합격 사과로 해서 판매를 해요. 태풍에도 끄떡없이 잘 이겨낸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게 특별한 사과잖아요. 엄청난 태풍에도 살아남은 그런 사과잖아요. 저걸 먹으면 합격할 거야. 그래서 10배나 높은 가격을 주고 그 사과를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손해를 다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과를 판매를 다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바뀐다는 거죠. 유명한 그림 있죠? 이거 보여드릴까요? 그 그림.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어떻게 보면 아가씨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로 보이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불행을 돌려보면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절망을 돌려보면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를 돌려보면 치유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 가지 면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해 파묻혀버리지요. 네, 이 이야기가 틴나탄 스님의 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분노와 화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그 끝을 잡고 부정적인 생각의 끝을 잡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다 양면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거와의 관련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신입사원 시절에 기자로 이제 방송국에 출근을 할 때 선배 한 명이 정말 아주 그냥 괴롭히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도 유능한 분이셨는데 약간 비꼬듯이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영어 좀 잘한다고 영어 철자 영국식 영어 철자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죠. 칭찬도 해주면서 그러면 모르는데 칭찬은 안 해주면서 계속 지적만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네네네 하고 약간 또 소심한 성격이라 어떻게 뭐 큰 소리로 대들지도 못하고 맞짱 뜨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선배만 보면 목소리만 저 뒤에서 들린다 하면 인상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상이 찌그러져 찌푸리게 되죠. 저 선배 또 왔어. 보기 싫은 사람 저 또 봐야 되네. 그래서 완전히 인상이 그냥 일그러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로 또 선배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반복인 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외국 지사를 나가게 돼서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음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다른 사람이 오고 이분이 가고 하는데 인수인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2주 정도를 인수인계를 해주면 된대요. 근데 누가 왔냐? 이 선배가 온 거예요. 정말 못살게 굴었던 이 선배가 왔어요. 근데 2주만 빨리 오면 되는데 한 달을 빨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취재해.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선배잖아요. 위계 질서가 확실한 기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엄격했나 봐요. 기자분들이 위계 질서가 되게 엄격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 이 선배랑 같이 인수인계를 얼굴로 맞대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자분이 그 선배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자고 결심을 해요. 이대로는 도저히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매일 보기 싫은 얼굴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봐야 하루 종일 봐야 된다고 생각해봐야 끔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 내가 보지 못한 면도 있겠지 하고 그 선배의 그런 기사 쓴 글이나 아니면 방송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분도 선배도 워낙 그런 일하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기사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와닿지는 않죠.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니까 기사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하고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면은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송도 멘트도 전달도 확실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그런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에서도 또 배울 점이 있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람의 그 선배의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점은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선배가 말하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고쳐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선배에 대한 그런 얼굴 표정이나 그 말투나 그런 것들도 바뀌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겠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남의 비난을 단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바라보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반면 생각을 바꾸어 남의 비난 속에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진실의 알갱이들을 찾아내겠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 불변의 진실이 바로 와칭입니다. 직장은 생존의 싸움터라 온갖 인간관계의 갈등이 내재된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사와 갈등이 생기면 하루가 지옥이지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지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늘 두렵고 불안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나만의 시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와칭은 닫힌 마음을 열고 나만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갈등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요. 갈등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여기면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갈등의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남에게 휘둘릴 일이 사라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항상 다 좋은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직장에 직장 동료들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꼭 있어요. 한두 명씩. 뭐 가르쳐 주냐고 잔소리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고마운 거죠. 고마운 잔소리죠. 기분은 나쁠지언정 여기서처럼 그 선배처럼 그 말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우면 성장할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조금 성격이 안 좋아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쉽지만은 않잖아요. 인간관계가. 뭐, 다 주변에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나의 직장 생활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